네, 전 강의에 의해서 이제 길이에 대한 우리가 길이에 대한 우리가 이제 타켓이 길이죠. 전 강의는 점이었는데 이 길이에 대한 합과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 앞 전 강의에서 저희가 x 바라는 점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건 계량값 데이터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있다면 얘의 x바는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x바를 위치를 알아야지만 길이를 붙이면 이제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바를 항상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x바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x바라 그러면 얘가 3이라 그러면 1은 여기 있겠죠. 1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겠고 4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에서 2까지 떨어져 있는 길이라는 게 있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또 3에서 1까지 떨어져 있는 길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해당되겠고 0.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1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서 이 길이를 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초로 나온 게 뭐냐면 편차입니다. 편차. 그래서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1에다가 3을 빼줘요. 3을 빼주면 여기서 요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3을 빼주고 3에다가 3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4에다가 3을 빼주고 그 다음에 5에다가 3을 빼서 이걸 다 더해버린 거예요. 더하면 얘는 결국은 길이의 합이 나온다는 거죠. 길이 합.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편차라는 단어를 쓰죠. 편차. 편차의 합. 근데 이 편차의 합이 공교롭게 0이 나옵니다. 모든 걸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걸린 거죠. 왜 딜레마가 걸린 거죠? 이거 길이의 합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이제 강구해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제곱을 해서 더하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절대값을 취하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써요. 그래서 통계는 제곱을 해서 쓰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길이가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길이를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제곱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냥 제곱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왜 제곱을 했느냐에 대한 의미도 모르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게 나중에 공식을 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건 길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서 제곱을 했다. 그럼 다 길이를 다 더해버리면 결국 길이 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이 합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달리 지읍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variation, 그래서 변동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서 변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다? 길이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길이의 어떤 해석하시면 이러죠. 저 사람은 너무 변동이 심해. 혹은 어떤 기계는 변동이 너무 심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변동은 뭐다? 길이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동이 심하면 마음의 산포가 굉장히 불안하고 A 라인에서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라인이 굉장히 어떤 산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얘를 일반 예로 한번 끄집어내도록 할게요. 1은 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이 x바는 앞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예요. 더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시켜줘야 되겠죠. 왜 제곱을 안 시키면 얘는 다 더해버리면 0이 나오니까 그 제곱을 어쩔 수 없이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그냥 제곱까지 포함해서 길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네, 플러스 얘는 x2가 되겠죠. 마이너스 x바. 제곱. 자, 그러면 결국 n까지 더하면은 xn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니까 우리는 길이 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메이션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xi 마이너스 x바 제곱, 이 제곱들을 다 더해버려라.
어디서부터? i가 1서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온 요 식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의미는 뭐다? 길이의 합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객체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객체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도 n으로 나누냐,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더니 한번 맞춰보세요.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A라인하고 B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A라인하고 B라인에 공교롭게 X반은 똑같아요. X반은 같습니다. 동일해요. 위에다가 내가 점을 4개를 샘플링 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좌우 대칭형입니다. 여기 A라인이에요. 여기는 B라인이에요. 인장 강도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가 변동이 큽니까? 당연히 A라인이 변동이 크겠죠. 불안하겠죠. 여기는 산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게 길이의 합을 그냥 더해보세요. 이렇게 더해보시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샘플의 개수가 이쪽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샘플의 개수가 더 많아졌어요. n이 똑같을 때 하고 n이 다를 때 하고의 차이점. 그래서 합이라는 거는, 합의 속성은 뭐다? 합은 n이 커질수록 뭐가 커집니까? 합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같이 커집니다. n이 커지면 같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라인하고 B라인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A반하고 B반의 뭐 수학 점수를 비교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대칭 형태로 보셔야 돼요. 점을 이해하면 길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제 얘를 n-1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돼요. 뭐를? 여기 보시면 이제 n-1로 나누는데, 얘를 뭐로 나눈다? xi가 마이너스 x바를 제곱한 얘를 변동을 n-1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평균이 되겠죠. n-1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얘는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인데 길이의 평균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중요해서 얘의 이름을 별도로 붙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라지 V, 밸리언스. 그래서 얘를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산이 의미하는 게 뭐다? 길이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언어적인 걸로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분산, 분석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분산, 분석. 우리가 보면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이런 거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길이의 합을 서로 비교한 분석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 방법은. 뭐 아노바,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언어를 디파인 하게 되면 그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분석이다 라고 하면 길이의 합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죠. 그다음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평균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평균 분석을 우리가 뭐라죠? 점의 평균을 서로 비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합의 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합의 분석, 산술 합에 대한 분석과 변동에 대한 분석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동을 빼먹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일반 예가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를 일반 예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n의 객체수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시그마 fi 마이너스 1, 그렇죠? n, 그 다음에 서메이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i-x바의 제곱 곱하기 여기도 fi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 강의에서 했던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었냐? x반은 시그마 fi, 맞죠? 시그마 xi 곱하기 fi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결국은 얘하고 얘.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거는 조금 이따 증명이 들어가니까, 여기 왜 자유도로 나눠야 된다, 여기 나눠야 되는데
예,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좀 이따 하죠. 그럼 얘하고, 자 보세요. 얘하고 전체에다가 상대 도수를 뺀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도수에다가 그 해당되는 도수를 또 나눈 거죠. 그럼 얘 두 개를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확률,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PXI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나 얘를. 그렇죠? 얘까지 합쳐가지고 얘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간단하게 식을 다시 한번 쓱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반은 XI에 대한 서메이션을 시킨 다음에 곱하기 PXI, 예, 비율을 갖다 곱해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또 분산은, 자 분산은 서메이션 시키는데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pxi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예, 간단하게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산까지를 다 구했는데, 예,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산은요 항상 제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도 만약에 곱하게 되면 단위도 제곱이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길이는 맞는데 얘를 우리가 직접 쓰기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짜 평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짜 평균은 뭐냐?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얘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얘를 스몰 s에서 표준 편차라고 씁니다. 표준 편차. 자, 앞에는 들어가겠죠? 뭐라고 하냐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이렇게 나누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근데 이 표준 편차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다?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가짜라는 의미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짜끼리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분산을 만들어 놓고 더한 다음에 또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만들어 놓고 더하고 루트를 씌운다. 이건 전 강의에서 한번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x바를 구할 거예요. x축에 가면 얘는 위치죠. 위치. 점이면서 위치를 나타내요. 왜? 얘를 데리고 다니면 이 표준 편차는 길이기 때문에 위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해가지고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표준 편차는 대꼬복고입니다. 분산을 루트 씌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도 결국 제곱을 하게 되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항상 대꼬복고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x바가 있으면 여기가 x바 마이너스 1 곱하기 표준 편차가 되겠죠? 첫 뼈거리. 여기가 두 번째 거리, 여기가 세 번째 거리. x바 x바 플러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여기는 한 배, 두 배, 세 배가 되겠죠? 그럼 x바 마이너스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구간을 표준 편차로 다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 몇 번이 찍히느냐, 이걸 보고 이 분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야 될 게. 그래서 이제 분포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분산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의 평균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